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증죄 그리고 거짓말한 거 그거로서 2년은 구형치고는 굉장히 센 겁니다.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심 선고까지 55일이 남았는데 아마 그 55일 동안 이재명 그 천하의 그 책략가 아닙니까? 갖은 방법으로 무죄나 혹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더불어민주당이 벌리는 짓거리를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무죄 작전을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막 외치고 있는데 차마 윤석열 탄핵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을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까지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3% 조금 올랐어요. 아마 그 체코 순방에 따른 외교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하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재명이 저거 까먹어서 넣어라 하고 아우성 칠 수 있는 입장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 지금 아마 호위무사 선봉장으로 김민석이가 나와서 이제 난리 법석을 떠는데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탄핵한다는 협박으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사를 탄핵한 케이스는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검사 탄핵 한번 해갖고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 말고도 대장동이니 뭐 성남FC니 뭐 해서 4개가 추가했어요. 11개의 혐의에 재판이 4개, 여기까지 5개 재판인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을 가능성, 다시 말해서 적당한 형벌 혹은 무죄를 받아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큰 말썽 없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움직임이 이렇게 슬슬 있어요.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 누가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에서 군수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광이 지금 타겟해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또 진도 출신 박지원 의원이 거기서 둘이 격돌합니다. 서로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조국은 아예 거기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12명의 자기 비례대표 의원들 다 불러서 각 면에다가 하나씩 책임을 져가지고 아주 올코트 프레싱을 벌린다고 하는데 글쎄 선전전에서는 상당한 승세를 잡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조국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후보보다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영광 유권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골 유권자들은 금전공세나 이런 공세에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막판에는 조국의 어떤 선전전, 조국이가 거기서 돈 뿌릴 만한 재력이나 그런 준비는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발달된 박지원 의원이 지금 선거대 적위원장 격으로 거기 가서 현지에 주둔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뭐 최고위원 중에서 정청래가 그걸 책임을 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거대 본부장이라고 할까?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아도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싸움도 보면 포스트 이재명의 자리를 노리는 거죠. 그 박지원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주인 입장을 강조할 거고, 그리고 조국은 관계는 없지만은 지가 대선을 나와서 뭘 하려고 하면은 호남을 좀 잡아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자기가 내친김에 거기서 선전을 크게 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이재명의 55일 작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재명은 은근히 꼴 보기 싫죠. 그리고 이재명은 현재로 이제 앞장서는 것이 김민석 의원을 앞장세워가지고 정부에 대한 공격을 아침 저녁 해야 되는데, 저도 김민석 군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동안 그때 소년 등과 해가지고 30대 초에 그냥 서울시장 해본다고 그냥 설치다가 좀 좌절을 맛보고 한 두어 차례 실패하고, 그래서 간신히 컴백해서 이번에도 이재명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가지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건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김민석이 별로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왜 김민석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개딸들이나 등등이 김민석이 믿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의 경우에는 명색 서울대학교 종합학생회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이재명에서 내가 못할 거 뭐 있냐?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대표 권한대행을 당분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태가 만약에 그렇게 벌어진다면, 그래서 뭐 열심히 차치고 포치고 별걸 다 해요. 그냥 조국이하고도 싸움하고 무슨 뭐 검사 판사 때리고 뭐 별걸 다 하네. 그래서 김민석이가 이러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동훈이도 때리고 막. 그래서 아주 거의 김민석이 독주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민석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박지원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데는 공동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압도적인 5개의 그 재판, 11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이번 지금 막 시작한 거죠. 시작하고 이걸 꾸준히 하다가 자기가 이걸 견디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견디지 못해갖고 자회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꼭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벌어지면 이제 이것이 또 갑자기 이재명의 신격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폴리티컬 터모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촛불 행동이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걸 엎어버리려고 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유지 목적으로 요새 위수령은 없으니까 계엄령 비슷한 군대 동원, 경찰 동원 이걸 할지도 모른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들 상상해보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가 굉장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적어도 예를 들면 촛불 행동이 와서 다시 광화문을 점령하는 사태가 만약에 올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항하고 비판하는 강력한 국민적, 범국민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림없다. 니들이 옛날 촛불 행동 동원해가지고 문재인처럼 박근혜를 엎어버리는 그런 사태를 벌이려고 어림없어 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국민적 예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